매물로 나온 우리 금융 몸값이 최소 5조 4천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자위 사무국 운영을 1년 연장해 이들을 최고가에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관광수직 적자액은 17억 8,69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4배에 달했습니다. 관광 지출은 작년 상반기보다 12.9% 증가한 반면 관광 수입은 오히려 7.5%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당기 순손실은 줄었지만 자산 건전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당기 순손실이 전년 대비 7,804억 원 줄어든 반면 총 자산도 13.2%인 6조 7천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 교육비 공제 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반면 과표 기준 1,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 규모가 다소 늘어나며 소액 주주 대상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 마무리 장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시각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소폭이나마 그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1.86포인트 상승해서요. 1918.91포인트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기관이 500억대의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죠. 7.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553선까지 단숨에 뚫고 올라갔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세력을 톡톡히 보고 있죠. 원달러 환율 8원이나 올랐습니다. 1121.8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장 막판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 봅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페이스북의 모바일 게임 플랫폼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죠. 6월 그리고 7월의 자산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슈인에서는 실적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시장의 주도주가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출구 전략의 기정사실화에 따른 시기와 규모를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듣습니다. 테마톡톡입니다. 페이스북의 모바일 게임 진출, 게임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게임 비례 수익률이 8.2%나 올라 있습니다. 향후 전략을 듣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전준우 팀장의 파트론이 오늘 있고요. 종목 돌직구에서는 8월 코스닥 실적 발표에 따른 호실적주에 대한 주목을, FOMC 결과에 따른 전략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집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전반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시가 소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대신 미국 나스닥처럼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크게 강세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게임주가 급등 중인데요. 여기에는 페이스북이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카톡처럼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게임비라든지 위메이드 이런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집니다. 앞으로 사업 모델들이 상당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엇갈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화의 움직임이 6월과 7월이 상당히 많이 틀리고, 그리고 그동안 좀 안전자산으로 평가됐던 금 같은 경우에 폭락세를 딛고 다시금 상승으로 반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듯 하고요. 지금 굉장히 자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주시죠. 네. 일단 6월에는 전체적으로 달러만 상승했고 나머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한국 주식 모든 대부분 나라 주식이라든지 상품 그다음에 채권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7월에는 이제 6월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버냉키 의장이 QE 축소 우려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수차례 하면서 효과를 발휘했고 또 주의식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에서 신중한 출구 전략을 할 것이고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을 할 거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6월
그 QE 축소에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그래서 6월에 급락했던 위험 성격 있는 자산들이 7월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관련된 서부 텍사스선 중진류, 금, 주식, 하이드 채권 중심으로 한 고위험 채권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농산물이라든지 미국 장기 국채, 그리고 달러, 남미 증시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낙폭과대 증시와 경제 모멘텀 있는 증시, 그리고 경기에 따른 국채 매력 감소로 인해서 국채 인버스가 좀 상승했고요. 또 하이힐드 같은 고위험 채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 경기 종합지수가 하반기 경기 회복 강화에 대한 사인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따라서 이 금리와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저께 발표된 이제 경기 종합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건설 기성의 비농림업 취업자 수, 내수 출하 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9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은 100 이하로 숫자가 나오면서 경제의 강도가 상당히 약한 수준에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나 구인 구직 비율 등이 증가하여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100.4를 기록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기준선 100을 상향 돌파해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계속 신뢰도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장단기 금리차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물하고 단기물의 스프레드를 본다면 장단기 금리차가 3개월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빠르게 상승 중이어서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바탕으로 한 주식은 계속 우호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자체는 비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짜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 6월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월이죠. 7월에 급등으로 인한 높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상존한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들어가서는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을 앞두고 유가발 7월에 많이 올랐던 유가로 인해서 물가 상승 지표가 나올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출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6월과 다를 거다. 그래서 제한적인 출렁임이 될 텐데 그 바탕에서 전체적인 주식을 사되 경기 순환 주식과 관련된 좀 그 업종으로 계속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업종들은 7월에 올랐던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출렁일 때 조정은 되지만 다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피가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가 보다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현 시장에서 관심 둬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현재 내일 있을 미 FOMC 성명 앞두고 코스피 시장은 철저하게 지금 관망 양상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틈새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어제 오늘 조금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상대적인 강세 분위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이 내일 이후에 과연 안정화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 확대로 갈 것이냐 그 두 가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변동성 부분의 확대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쪽에 조금은 좀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어떤 만에 하나 어떤 리스크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포인트 말씀드리면 실적은
아직은 어쩌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마무리 국면에 이제 들어갔고요. 오히려 이제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쪽에 좀 생각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대형주의 2분기 실적 발표 때와 비슷한 양상이 과연 중소형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중소형주에서는 조금 좀 실적 발표 시 대형주와는 좀 다른 양상, 다른 시장의 평가가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결국 뭐 출구 전략, 내일 아침에 있을 상황들 일단 출구 전략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난 이제 5월 말이었죠.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 제기가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놨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금 버냉키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켰고요. 내일 같은 경우 시장 친화적인 발언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궁금한 부분 그리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출구 전략이 아닌 출구 전략의 시기.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그리고 그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대부분의 이제 뉴욕에 있는 월가 전략가들의 의견 좀 종합을 해본다면요. 전체적으로 뭐 블룸버그 서베이도 있었고요, CNBC 서베이도 있었습니다. 일단 9월 달부터 출구 전략이 서서히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다 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있고, 규모, 축소의 규모는 일단 버냉키 장 서서히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견 발표를 했었으니까요. 이 축소 방법은 지금 현재 월 850억 달러 규모에서 약간 1차적으로는 650억 달러로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월 모기지 채권 매입이었지 국채 매입의 어떤 상황들 일단 한 650억 달러로 월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9월 쪽으로 조금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주 그리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관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또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 대형주 실적 발표 한동안 이제 지난 한 3주 동안 이어져 왔었죠. 시장에 나타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부분이 과연 중소형주 실적 발표에서 그대로 답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주 실적 발표 때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난 대형주 실적 발표 시즌 때 시장의 반응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철저하게 외면,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 부분 외면하는 경향을 보였던 업종 내지는 종목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서 우리 실적은 저조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그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확산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그런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IT와 경기 산업재해가 서로 간 좀 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되죠. IT의 부품주, IT 장비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외 이제 바이오도 있고요. 여타 여행 관련주들 많이 있을 컨텐츠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 관련, IT 부품주 그리고 IT 장비주들 같은 경우 지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 매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썩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점, 오히려 피크에 대한 우려감, 실적 정점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 IT 부품에서도 실적 발표 시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 부분 소외되었고 시장에 관심 밖에 있었던 어떤 컨텐츠랄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주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관련된 과거에 나타났던 스토리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에는 바이오주와 오히려 컨텐츠 관련주들, 게임주도 있겠죠. 그런 주들에 대한 관심 기울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미국에서 출구 전략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시기와 규모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점치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시장 출구 전략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요. 일정 부분 이제 시기 과연 그때가 9월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연말이 될 것이냐 내년 초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촉각이 맞춰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850억 달러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과연 이 축소 규모가 언제
언제부터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 이쪽에 좀 촉각이 세워져 있다, 곤두세워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총 이제 FOMC 1년에 8차례 열리게 되죠. 그 중에서 4번은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요. 4번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성명서만 발표를 합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만 발표하는 그런 수준 정도에 그칠 텐데요. 과연 이 성명서 속에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 어느 정도나 지금 개선세에 있고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고용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에 좀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반응 나타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규모 축소 그리고 시기 과연 힌트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출구 전략은 언제가 되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구 전략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때 시장 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 오히려 이 부분을 두고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요.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 그 6월 달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부분, 달러와의 강세 그대로 답습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달러와의 강세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이탈,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상당 부분 시장의 경험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러와의 강세와 외국인들의 이탈, 이 방향성은 지난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우시고요. 주의를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환율 시장의 변동성, 이 부분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힌트다.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환율 상당 부분 원화의 하락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환율의 상승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달러의 강세가 미리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나름 우리 시장에서도 내일 있을 어떤 그 버냉키 의장의 성명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 좀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 소폭이나마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요. 코스닥의 상승은 굉장히 강합니다. 8월 한 달 내내 이런 증시의 반등세,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내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IT와 BIT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연 그 IT와 경기산업재, IT와 BIT 이 부분 나눠진 부분이 과연 8월 시장 중에는 다시 IT가 그 순환매에 동참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IT는 제외된 상황에서 다른 기타 경기산업재의 순환매 과정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당분간 IT는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공백을 과연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형태처럼 자동차 업종이 메꿔줄 것인가 아니면 기타 조선업종이랄지 또 건설업종이랄지 화학이나 소재가 메꿔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 성격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그 우려감은 결국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겠죠. 우려감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시장 상승폭에는 상당 부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정 어찌 보면요, 그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적인 대응이 아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되어 있는 관심 업종, 비중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청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비중 변동을 좀 만들었습니다. 일단 자산주 비중 과거 이제 그 20% 정도 유지를 해왔는데 오늘 그 비중 10% 정도 줄이고요. 대신에 그 비중을 무형자산 쪽이 많이 있는 컨텐츠 쪽으로 그래서 컨텐츠의 비중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요. 현금은 여전히 지금 리스크 관리 필요하기 때문에 20%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IT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 상황 한 20% 내외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그 하락 부분 좀 생각을 여전히 주셔야 되겠고요. IT 업종은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승용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표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벨루 21의 이득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게임 업종, 게임주에 대한 그 말씀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게임빌이, 어이구, 그냥 8%대까지 그냥 수익률이 확 날아간 데다가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해 주신 쪽으로 그냥 방향이 딱 잡아서 나가니까,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저희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고요. 게임 업종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그 배경 설명과 함께 어떻게 이걸 내다보셨는지 그 비결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한동안 부진했던 게임주들이 신작 출시와 성공과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리면서 게임비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카카오톡과 유사한 게임 플랫폼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격하게 커진 것은 맞지만 과도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수익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요. 모바일 이용자가 8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의 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시장이 몇 배나 커진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바일 게임주들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게임주이지만은 모바일 게임주에 치여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온라인 게임주들도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그동안 게임주들이 급락 후에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주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잡고 나가십니까? 일단 페이스북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페이스북이 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진출했다고 발표한 상황이고, 여기에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같은 우리나라 유명 게임 개발사들이 초기 협력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분이 아니더라도 애니팡이나 다학계 차차자 같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비스가 됐던 인기 게임이죠. 게임 업체들이 카카오에 게임을 올리면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 이상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의 최대 수혜자였던 컴투스가 2분기 실적 우려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카카오에 의존했던 수익 구조도 큰 목으로 한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부진한 흐름을 나오다가 페이스북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국내 게임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일이 판로를 개척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모바일이라는 시장의 특징을 살려서 오늘 뉴스가 나왔듯이 페이스북의 게임 진출이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준다면 훨씬 좀 수월한 일이 되겠고요. 물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문제가 또 한 번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카카오와 페이스북의 경쟁 양상이 된다면 게임사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해외 매출이 받쳐주고 있는 온라인 게임주들도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트렌드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되고 있는 신작은 어떤 평가를 받는지, 기존의 게임의 분위기와 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게임비를 추천을 드리면서 우리가 바닥이 확인하고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손절은 짧게 수익은 높게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게임빌이 한 10% 정도 급등이 나왔고 위메이드도 한 13% 정도 가까운 수익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일단 페이스북에 게임 진출이라는 호재는 나오는 상황이라 여기서 끊고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페이스북과의 연결되는 실적이 앞으로 나와준다면 현 시점에서의 장대 양봉은 분명히 좋은 징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게임빌을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게임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달 윗꼬리가 길게 나온 날 추천을 드렸는데 한번 눌러주고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3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급락할 때 유증 관련 좀 문제도 있었고 시장 관련 좀 문제도 겹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저점을 높였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 급락 후 저점이 67,200원, 67,200원을 잡고 상승을 했다가 재차 하락했던 저점이 73,300원에서 74,500원이었는데 이때 전날 전 저점을 높이고 재차 숨고르기를 하다가 급등했다는 점.
그러니까 하반 경직이 강화된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에 상당히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일단 월봉을 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상당히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전달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달을 마감하는 이번 달에 급락 후에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추가 상승 쪽에 방향을 틀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1% 정도 급등으로 큰 상승 중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8만 원대 목표가를 드렸는데 여기서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한다면 내일 정도 살짝 좀 조정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간다면 9만 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내일 정도 눌러줄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격대 보시면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 업종에 대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게임빌처럼 이렇게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저희 시청자분들께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익률 어떤지 보죠. 네, 캠시스가 플러스 1.8, 바이오스페이스는 마이너스 1.9입니다. CTC 바이오 플러스 2.2, 반면 EM텍과 파워로직스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4 손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CTC 바이오 전진우 팀장이 위너이군요. 네, 오늘의 위너인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TC 바이오 2.2% 수익입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오후장 한 1시 30분 기준에서 지금 현재 28,800원대 좀 다시 재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영업이익이 높은 인체의약품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 중에 있고, 조금 지난달 하락한 이후에 재차 반등 시점 주는 부분에서 소개를 드렸었고요. 현재 가격대가 이제 종목 소개드릴 때와 같이 3만 원대 물량좀 고점으로 해서 28,000원대 저점으로 해서 3만 원대 사이 구간에서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떤 깃발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자리에 있는데, 일단은 회사가 사료 첨가제와 발기부전 치료제를 통한 어떤 구체적인 매출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이후에 실적과 맞물려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하락보다는 상승의 근거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차적인 상승 기대하고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CTC 바이오에 있어서 이어서 새로운 후속 종목은 뭡니까? 네, 오늘 파트론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한 이맘때 한동안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 한참 소개해드릴 때는 그때 파트론 역시도 좀 소개해드릴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2만 원대 후반 정도로 바라보고 목표가를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최근에 어떤 좀 가격 조정에 따른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의 좀 파트론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회사 자체는 휴대폰 부품 업체주 중에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주 중에 좀 대표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S4의 판매량이 옛날보다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 보니까 요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이 어닝 쇼크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넘는 상황인데도 다른 파생 모델로의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분기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3천억 원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27억 원 정도로 좀 분기 대비해서는 18% 한 9% 정도 각각 성장하는 회사에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의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어떤 이런 시장 환경에 비하면 사실 또 양호할 뿐만 아니라 동사로서는 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또 사상 최대 이익
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수치고요. 그래서 현재 실적 자체는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다만 이 시장이 부품주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문제 있는데 먼저 이제 긍정과 부정의 어떤 시각이 둘 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부정적인 내용으로 하나를 보면은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이 둔화할 거다.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 그 수익성 개선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마케팅 비용은 증가를 할 테고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좀 통제가 되면은 그간 수익을 누려왔던 이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 업체들의 프리미엄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EPS 하락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에서 바라보면은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것만은 아니다. 조금은 당연한 수치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스토리고 반면에 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핸드셋 쪽에서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고사양 제품뿐만 아니라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을 통해서 조금 1위 전략을 좀 확보할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론처럼 뭐 일부분의 뭐 편중된 제품보다는 중저가 범용 부품주들의 수혜는 여전히 지속될 거라는 또 반대되는 또 긍정적인 관점도 있고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갖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보다는 팩트만 따져보면은 일단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 현재 그 업종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파트로는 과거 2008년도 대비해서 최근까지 그 5년 사이에 한 1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룬 회사인데 이후에도 어떤 두 자릿수의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그 성장 속도가 과거만큼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 부진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바라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한 내년도 기준에서 한 0.6배 정도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비록 어떤 기대치는 낮아졌지만 이런 카메라 모듈의 어떤 믹스 개선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굉장히 부품주이기 때문에 파트로는 여전히 좀 독보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회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또 현재 시점에서는 섹터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고점 대비해가지고 26,000원대 대비해서 한 40% 정도 급락을 했었고 외인들 매도 물량이 계속 6월 이후에 꾸준히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15,500원에서 한 16,000원 사이에서는 그 외국인 매도 물량을 연기금을 중심으로 좀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하단에 대한 지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에서 어떤 추세적인 반등을 되돌리는 그런 정도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구간에 의해서 어떤 트레이닝할 수 있는 하락의 리스크가 적은 종목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는 18,0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15,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파트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수가 오늘 종가, 목표가 18,000,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종목 돌직구 시간입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화끈한데요. 자, 이런 시장일수록 수익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전일장부터 오늘장까지 중화권 증시 자체는 자금 경색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지만요. 일단 기타 이머징 시장은 아직까지는 혼조세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의 경우는요, FOMC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하는 모습이 오전까지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최근 이제 오늘까지 해서 8거래일 연속 이제 순매수 이어가는 외국인들도 이제 오전까지는 좀 주춤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2분기 성장률과 함께요. 일단 7월 고용지표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둔화되거나 아무래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연방준비은행 제도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도 그래도 양적 완화 축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일단 밝힌 만큼 그래도 기대를 가져도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일단 외국인의 경우 수급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추가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일단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당분간은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 완화에 관련해서는 아주 빠른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페이스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전일장에서도 이제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앞으로도 이제 다가올 트렌드는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카카오톡을 보시면은 뭐 쉽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 페이스북의 이제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 수혜를 예상을 하면서 이제 초기 지금 파트너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 지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일단 페이스북의 실적을 통해서 NH에 대한 반응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 것만큼 그래도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 이제 국내 관련주들 기대감 조성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주의 깊게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근거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페이스북 모바일 이용자 자체가 일단 8억 명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일단 게임 이용자는 2.6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시장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모바일 게임주들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최근에 기관이 증시 상승에 대한 러브콜 보내면서요. 인버스를 매도함과 동시에 지금 레버리지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가 1% 상승하면 2%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일단 그러나 이제 증시에 이제 추세적인 이제 상승을 가져올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수급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1930에서 50선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위로까지는 그 위로의 상승 돌파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11,300원, 11,500원 그 사이가 아무래도 그때 그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는 그래서 잠시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더 넘어가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IT 섹터를 비롯해서 조선주도 강했고 물론 자동차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생각보다 이제 괜찮았던 해외 수요 덕분에 그래도 국내 자동차 업종 이제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것은 바로 국내 수요죠. 일단은 최근 외제차들의 몇몇 브랜드에서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내 업체의 국내 모델들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국내 수요만 좀 잡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자동차 업종의 3분기가 더 크게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자체도 그래도 투자가 유효하다고 만약에 그 국내 수요만 잡는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투자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보실 때는 그래도 완성차보다는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래도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일단 물가 상승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엔게지수가 올라가면서요.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시면서 그래서 식료품 가격 등 이제 상승이 지금 서민 경제 힘들게 하고 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일단 매 정권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요, 뭐 물가 안정 잡는다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이제는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래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27일이었죠. 일단 낙농진흥회에서 이제 원유값 인상이 합의가 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7에서 10%가량 우유 가격들이 다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투자하고 이득 내서 더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면은 관련 업종들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이제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잘 한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마감 전략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부터 8월의 시작인데요. 일단 8월부터는 코스닥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낮아진 컨센서스로 인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뭐 그래도 컨센서스에 부합한 내용만 나와준다면 그래도 더 큰 반응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코스닥 기업으로의 투자 단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FOMC 결과 자체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기까지 한다면 외국인 수급 계속적으로 더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에 기대되는 기업과 함께 개별 이슈 쪽으로 그 외국인 수급 다시 한번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순매수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 뭐 조금 늦은 매수는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수익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뉴스에 집중하시고 뭐 실적에 관련돼서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종목 고르신다면은 그래도 수익 충분히 안전하게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종목 동원 F&B 준비해 오셨군요. 참 오랜만에 듣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먼저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지금 포트에 있는 관계로 하면 이번에는 그래 단기적인 이슈로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원유 가격 인상에 관련돼서 지금 동원 F&B를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원유 가격 인상이 되면서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우유 가격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3분기부터 지금 동원 F&B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업체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동원 F&B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제품군에 대해서 약 7에서 8%대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제 부담을 최소화한 수준에서 그래도 지금 가격 상승이 일어난 만큼 그래도 이 업체 내 원유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될 누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좀 여름이죠. 그리고 또 최근 휴가 시즌 맞이하면서 좀 다이어트가 열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불황 속에서도 좀 웰빙 열풍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본 기업 역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즌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지속적인 그래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를 반영해 주듯이 지금 수급을 잠시 보시면은 지금 6월 초부터 그래도 지금 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기관들 순매수세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를 포함해서요. 또한 이번 달 말부터 그래도 중국 광명그룹을 통해서 중국으로 참치캔 수출이 시작이 됩니다. 상해 지역을 지금 중심으로 지금 먼저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재고와 뭐 마케팅 부문에서는 중국의 유통업체 측에서 그래 전담한다는 것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그래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설정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동원 F&B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60일선을 깨지 않는 움직임에서 지금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오늘도 60일선 깨지 않고 밑꼬리 달고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가격대는 오늘 종가로 충분히 매수하신다면 저점으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1차 목표가는 그래도 전 고점인 14만원 부근을 지정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로는 뭐 그전 고점인 14만 5천원 부근을 보신다면 그래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지금 12만원을 지정해 드렸는데요. 일단 이 60일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당시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그래도
적어도 121선까지는 지켜주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121선을 손절가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만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14만원을 일단 보고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원 FMB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지난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열어볼까요? 네, 이정현 팀장의 현금 비중은 30%입니다. 엔소프트가 20%, 포스코 ICT가 20%씩 편입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종목이 10%씩 되어 있죠.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단연 수익률 탑입니다. 26.1%는 올라 있고요. 엔소프트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 SDI 17%, 역시 두 자릿수입니다. 캠트로닉스가 7%, 딱 한 종목 손실 보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의 마이너스 4.6입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AS 특수입니다. 네, 일단 먼저 포스코 ICT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일단은 그 수급적으로 봐도 일단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일단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직은 그래도 9,800원, 아직 만원 가격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충분히 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LED 업황, 자회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스코 ICT 보유하시고 만원까지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NC소프트를 수익 실현을 할 것인데요. 지금 NC소프트처럼 그래도 지금 고점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더 보유하고 포스코 ICT 만원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NC소프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NC소프트 솔직히 최근에 지금 전 고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목요일 날 그래도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잠깐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 이때 매도 사인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래도 저는 좀 기대가 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 충분히 어깨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대로 일단 수익 실현하고 일단 모바일 게임주가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NC소프트는 이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삼성 SDI도 포스코 ICT처럼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락분도 그렇게 큰 하락분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목표가를 17만원으로 잡아드린 만큼 그래도 목표가 17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금 제가 생각해드린 가격 이하로 나오게 된 주가가 더 조정을 받는다면 수요일만이 아니더라도 장중에 바로 사인을 드리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유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캠트로닉스는 솔직히 실적 보고 들어간 종목입니다. 실적 굉장히 좋고요. 지속적으로 그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 자체도 목표가 달성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3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목표가 26,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역시 홀딩 하셔서 수익 나중에 꼭 보고 나오시길 기대해 드리겠고요. 또 SK하이닉스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락분이 좀 컸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솔직히 4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너무 과도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27,000원을 17,000원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27,000원을 깬다면 무조건 저는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도 그래도 손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0원 깨지 않는 하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 꼭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정현 팀장님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